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를 이제 분할 합병을 한다라고 공시를 한 뒤에 주가가 지금 강세 흐름들을 유지를 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번에 60일선을 확실하게 좀 뚫어줬어요. 뚫어준 다음에 14,000원을 좀 13,000원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13,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종고점을 14,000원, 16,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터치를 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3,000원 부분을 돌파를 할지 조정을 받으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보인 다음에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을 보호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 연기금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번이 점점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점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게 시장에서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바이든 탄소제로 시동을 건다. 4월 22일 기후 정상화를 열 것이다. 석유가스 신규 수출 중단에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행정명령을 하고 이제 기후 정상회의를 열 것이다. 그러니까 탄소제로 신재생 에너지들의 좀 이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기존에 새로 생기는 그런 화석연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바이든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 청정 에너지 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들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 4월 22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슈들이 있었죠. 창원 본사에 풍력 2공장을 준공을 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기업이잖아요. 지금 실적이 유일하게 해상풍력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해상풍력 수주 물량 증가가 5.5 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 생산에 대비해 경남 창원 봉사 풍력 2공장을 준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 기자재인 나셀과 헐브를 조립을 하고 출하 전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풍력 쪽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 중공업은 현재 3메가와트급, 5.5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 8메가와트급 모델도 상용할 예정이다. 국산화유 초기 작업을 30%에 불과했던 것을 최근 70% 이상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해상 풍력 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4월 20일 기점으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이제 강세 흐름들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PPA 개정안이 통과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보면은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시장이 신재생 공급자에 한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한해서 일부 개방된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 따르면은 어, 여기 보면은 한국전력이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면은 전력을 한국전력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한국전력에다 전기를 팔아요. 그럼 이제 한국전력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민간 이제 시민들한테 전력을 공급을 해주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전기를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 기업들이 리 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으나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도록 돼 있는 전기사업법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하지 못했었다. 향후에는 대기업들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직접 투자와 생산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대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전력을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국내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RPS 이게 뭐냐? RPS가 전력 구매 계약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의무 사용할 비율인데
의무 사용 비용을 상한선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을 시켰다라고 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25%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든 풍력이든 수소든 뭐 태양광이든 생산된 그런 전력을 의무적으로 25%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기업들로 이제 그 한전에다가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업들이랑 그 시장이 따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좀 더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일단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지분 구조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에서 중공업 퓨어셀, 자, 두산 중공업에 퓨어셀 지분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이 이제 추가 상장을 해가지고 300배당을 통해서 두산이랑 같이 퓨어셀 지분을 맞교환, 현물 출자 형식으로 맞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두산 중공업 밑에 두산 밥캣, 퓨어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산 중공업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두산중공업을 잘 키워가지고 배당 올라오고 배당 넣고 두산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 구조를 짜고 있다. 그럼 중공업이 잘 돼야 두산이 사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에 이것저것 줄 수 있는 거 포대고 찻대고 이렇게 해서 중공업에 막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 출자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상장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상장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럼 자본금 액면가 주식수 증가되면은 이 EPS 나누기 EPS가 아니라 자, 상장 주식수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 나누기 상장 주식수라고 하면은 EPS가 나오죠. 주당 순이익에서 이 주가를 나누면은 지금 PER이 나옵니다. 근데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을 시킬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근데 최근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빚도 좀 갚고 자본금도 좀 늘어나고 자산도 좀 늘어나고 했던 부분들 비율을 조금씩 개선을 시키고 있는 요인들이다. 퓨어셀도 받으면은 이제 자산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지금 하려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밥캣이랑. 아직 지금 일정이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았는데 일정이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을 확정을 지었어요. 분리 매각을 하면서 8,500억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들 받으면은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쓸 방침입니다. 그럴 예정이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분리를 해가지고 밥캣의 주식을 밥캣의 주식으로 이렇게 부산 인프라랑 가지고 있는 분들 밥캣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중공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밥캣으로 주는 거를 바로 이제 중공업으로 직상장을 시켜버리죠. 변환을 바로 줘버리죠.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투자를 한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중공업으로 넘어온다. 대신 여기 이 과정 중에서 상장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분 구조가 개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밥캣 인프라 이거 말씀드렸죠. 밥캣 두산에서 지게차 사업 부분들을 이제 인프라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원래 규모가 이 정도였으면은 인프라가 딱 빠지니까 인프라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만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게차 사업부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규모가 다시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몸값을 적정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시너지까지 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증가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 오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두산 밥캣의 입장에서 지금 중공업이 깔고 있는 부분들이 건설, 퓨어셀, 인프라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코가 아니라 밥캣이 되죠. 지금 당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뭐 제외를 하고요. 밥캣 같은 부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는 나중에 미래적으로는 퓨어셀이 좀 될 것 같은데 밥캣의 지게차 사업 부분들을 좀 줬기 때문에 밥캣을 몸값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매각을 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뭐
개선을 좀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면 캐시카우를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죠. 인프라코어도 팔기 싫었는데 억지로 판 거니까 밖에 또 팔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각 이슈가 나오고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공업에 또 이제 주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했던 것처럼 자구안에 또 쓰이겠죠. 밥켓을 매각한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들고 있다가 또 퓨어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되겠죠. 자,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13,000원 부근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1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자고요.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다시 60일선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이런 전략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사실 예상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오늘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13,000원 부근도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조정을 받는지 올라가는지 돌파를 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결정을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더 태우든가 아니면은 뭐 가지고 홀딩을 하든가 아니면 비중을 좀 덜어내든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머니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